네, 안녕하세요. 하가제 유영은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공자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개인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는 지난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역시 무풀이 악풀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시진 않은데요. 그래도 어디엔가 계실 친절한 공자씨를 기다리고 계실 분들에게 오늘도 논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주저하는 너를 위한 논어 구절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논어 구절을 한번 선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논어에 의외로 촌철살인의 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쭉 살펴보다가 역시 좀 뼈 때리는 이런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또한 용기를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에 주저하는 너를 위한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저를 하게 되고 또 저는 언제 주저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내리지 못했었는지 이런 경험들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렇게 경험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주저함의 가장 그 감각적인 느낌이 이 무거움이에요.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내가 뭔가를 주저하고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이 마음이 계속 깔아앉고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무거워지는 걸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주저하게 될 때 저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정형화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선 저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올랐던 질문은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걸까? 내가 진짜 이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두 번째로 저를 무겁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지금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주저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떠올렸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의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 선택을 했을 때 결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두려울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회피처나 도피처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 스스로의 도피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주저하는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내리고 또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저될 때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그 책임감에 억눌려서 이게 내가 진짜 바라는 걸까 하고 나의 도피처를 설정하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그럴 때 한번 이 무거움을 가볍게 전환시켜서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쉽죠. 무거운 게 문제니까 가볍게 하라는 게 제가 말을 하고서도 그건 참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나를 말랑말랑하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구절이 이번 주제 논어 구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한편 18장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을 쌓는 것에 비유하자면
마지막 한 삼태기를 쌓아 올리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땅을 고르는 것에 비유하자면 처음 한 삼태기만을 쏟아부었더라도 내가 쏟아부은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풀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 조금만 더 하면 너 지금 이제 성공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하면 지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그걸 버리고 그만두는 거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고, 저 멀리 어떤 힘들어 보이는 고생길이 있을 법한 그런 선택을 도대체 남들이 왜 하냐라고 할 때도 그 선택을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양면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네가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남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똑같이 더 책임감이나 혹은 무거운 감정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나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하는 거지. 어떤가요? 좀 더 가볍나요? 그거 너 책임이야 네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맞아 이거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던 순간들에 이런 구절을 읽고 그래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좀 마음을 더 가볍게 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제권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어차피 다 내가 하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래도 주저하고 있던 마음이 나를 억누르던 그 무거움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고 계시다면 그 선택 때문에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결국 다 내가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정말 나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여기시고 공자님의 말씀처럼 모든 거 다 내가 하는 거니까 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나하나 차근히 해나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논어 구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도 무풀일지 모르겠으나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공자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